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12월도요.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벌써 이번 주말이면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런데 2021년 진짜 너무 빨리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1년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우리가 1년 동안 할 일을 연초에 계획 세우면 1년이 너무 빨리 가서 정말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연초에 잘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이 자격증인데요. 자격증을 따려고 일단 연초에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자격증이 내 손에 떡하니 들어와 있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는 자격증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2018년도에 자격증을 획득했는데요. 저는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올해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실패하셨거나 아니면 수년간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험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연말까지도 과연 이 시험을 다시 준비를 할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한번 도전해 볼까? 하고 고민만 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번에는 자격증을 도전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도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데 꿀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끙끙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 카페인과 함께 꿀팁 얻으러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여러분, 첫 번째 팁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데요. 2년 정도를 평균치로 잡고 있는데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2년을 준비하셔도요. 굉장히 힘겹게 공부를 하시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집안 행사가 큰 행사가 잡혀 있거나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셔서 우리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나 본인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거나 본인이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서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의 일에 몰두해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의 생계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생업에 몰두하셔서 만약에 주간에 일을 하셔야 하면 야간에는 꼭 쉬어야 되시는 분들, 아니면 거꾸로 야간에 일을 하셔야 하면 주간에 꼭 쉬어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이 중요한 일과 공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잃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가족의 생계 문제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생계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신다는 말씀은 역시나 노동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뇌를 쓰잖아요. 이 뇌를 쓰는 활동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계속 일을 하셔야 하는데 밤에 막 또 공부에 매진하셔야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셔야 하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절대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1년, 2년이라서 별로 상관없지 않아요? 하고 말씀하셔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을 혹사시키면요. 몸이 망가지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해오시던 중요한 일을 굉장히 소홀하게 하실 확률이 있고요. 나는 평소에 공부를 좀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회사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다른 가족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해서 해낼 수 있어 하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인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몸과 마음이 지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이 머리가 빨리빨리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막 졸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원들에게 지친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 아니면 상사 이런 분들한테 결국에는 찍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야간에 공부하시느라고 힘 다 빠지고 주말에 또 쉬지도 못하고 또 공부하시고 이러시다 보면 결국에는 직장에서 아니면 가족에게 중요한 일을 결국은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면요.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와서 본인이 병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수험 생활을 도왔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고 공부하시다가 시험 다 돼서 결국에는 병을 얻으신 거예요. 대사증후군도 많이 걸리시고요. 면역질환도 정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공부에 몰입을 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거나 집에서 돌봐드려야 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과 가족의 생계 때문에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쉽게 보시고 그냥 도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시작하셨다가 공부는 하셨는데 만약에 불합격 되시거나 하면요. 하던 일도 엉망이 되고 몸도 나빠지고 주변 사람에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막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큰 일들이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을 어느 정도 책임진 다음에 조금 편해졌을 때 시작을 하셔도요. 충분히 공부는 하실 수 있으니까 막 서둘러서 공부를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셔서 동차 1차, 2차를 동시에 도전하시지 마시고요. 1차만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차만 하시게 되면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 두 과목만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플래닝을 하시면 평균 60점, 과락 4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니까 도전하실 만은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무리하셔서 시험을 도전하시면 정말 나중에 힘든 상황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격증 따시는 게 취미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세상에 흔하게 존재하는 자격증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시고는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도전을 하셨다가 1년, 2년을 시간, 에너지, 돈만 낭비하시고 그냥 불합격하셔서 정신적으로 멘붕이 오셔서 힘드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자격증을 따셔서 현업에 활용하셔서 직업으로 쓰실 계획이 없으신 분은 과감하게 도전하시지 말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시험 준비하는 거 정말 만만치 않아요. 6과목 중에 한 과목만 빼고요. 다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다루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해력 플러스 암기력 플러스 문제 적용 이것이 완벽하게 돼야만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 성취, 자격증 따는 게 취미라서 이런 분들이 도전하시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할 시간에 정말 돌아서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리스타라든지 한국어 강사라든지 문화예술사라든지 돌아서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만큼의 시간이라든가 공인중개사 시험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1, 2년을 공인중개사 공부에 몰입하셔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부었는데 합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진짜 기껏해야 40만 명이 원서 내가지고요. 합격하는 수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합격자보다는 불합격자 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희망을 꺾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 본인에게 정말 잘 맞는 자격증, 그리고 쉽게 도전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오히려 효용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도 내 평생에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롱 면허가 되는 거잖아요. 장롱 면허로 그냥 평생 살 바에야 그냥 안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1, 2년 아니면 많게는 3, 4년도 하시잖아요. 이 시간들이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도전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을 희생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자격증이 내 인생에서 바깥에 나가서 중개업에 쓸 일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요, 아예 안 따셨으면 좋겠어요. 불합격 때도 안타까운데요, 합격되셨는데도 쓸 일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격증은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어떤 인생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성격이 샤이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동산 물건을 잘 브리핑해야 하고요. 매도자의 입장과 매수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아주 중간자적인 입장을 잘 유지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우시거나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은 이 직업이 썩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의 성격과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일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공인중개사가 수수료가 높아서 돈을 많이 벌더라, 그래서 좋은 직업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막연히 도전하시는 것보다는요, 내가 과연 내 성격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맞을지,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 이런 것들을 수시로 조사하고 공부하고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이런 일들이 본인의 성격에 과연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진 장점이 이 직업에 맞아, 나는 잘할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도전하시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스트레스야, 이런 분들은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잘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열심히 도전하셔서 자기에게 적성에 맞고 재밌는 일이 되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셔서 나아가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네 번째 팁입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요,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여주고 브리핑을 하고 열심히 설명하고 고객을 많이 만나고 그런다고 해서 다 계약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100명 브리핑 해도요, 100건이 다 계약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요, 모든 정보가 거의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경쟁력을 갖춘다는 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정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정말 계약을 많이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을 보면 어떤 점이 특이점이냐면요, 이분들은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에요.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도요, 정말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요, 자기 일인 것처럼 끝까지 다 보살펴 드리고요. 그래서 봉사정신을 가진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고객들이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면 부동산 물건들이 그냥 줄락시처럼 의뢰가 오는 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봉사정신이 있고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을 잘한다, 이런 분들은 이 직업이 정말 맞고요. 나는 그런 거 귀찮아서 못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줘야 해,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냥 나는 딱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끝이야, 이런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이 공인중개사 직업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해 보시고요, 진짜 이 자격증을 따서 내가 나의 장점을 잘 살려서
계속 내가 가지고 갈 직업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도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도전을 안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자격증 도전하실 때 차분히 여러분들의 성향을 잘 생각해 보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거나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으시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인생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들을 제가 많이 업로드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에 들어오셔서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에 관한 영상들 하나씩 쭉 보시고요. 내년에 치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대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